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1을 하고 있죠, 그죠? 수1이 어쨌든 뭐 이제 단원 개수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 3개 파트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어떻게 파트로 많이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지수와 로그예요. 지수와 로그. 일단 뭐 사실 지수 정도야 그래도 뭐 지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했다 보니까 조금 좀 그나마 나왔는데, 로그라는 건 좀 새롭게 우리가 이제 나오는 수원에서 나오는 친구였죠. 그리고 어쨌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서 얘기했던 게 얘네들이 서로 함수로서 역함수 관계인 그런 친구였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을 세트로 해가지고 지수와 로그. 그래서 지수, 로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단원이 이제 지수와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일반각이라는 건 뭐고 호도법이라는 건 뭐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삼각함수, 그전에는 이제 일사분면 내에서 이제 예각에서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했었는데, 수원에서는 이제 일반각,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갖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함수를 얘기했었을 때 주기함수라는 특성이라든지 기타 등 이런 것들, 그다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이제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가 이제 두 번째 삼각함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네, 세 번째 파트고, 이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수열이라는 파트예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수1에서는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열 파트는 일단은 지금 단원이 3개거든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라는 게 무엇이고 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첫 번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단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수열의 합이거든요. 혹시 시그마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그마. 왜?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 그죠? 이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이 시그마 기호가 이제 S랑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뭐 로마자였나? 어쨌든 S랑 같은 거야. 대문자 S예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더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더한다라는 기호를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는지, 이거 이제 특성은 뭔지 배우는 게 수열이야.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인데, 요거는 어쨌든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을 배웁니다만, 사실 이 단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하고 당연히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죠? 이제 선택과 좀 집중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설명을 안 하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냥 선행으로서 한번 쭉 배워보는 단계에서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분은 막상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갖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크게 3개 단원이 되겠고,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만 얘기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차 수열만 다 얘기할 수 있어도 성공이고, 또 안 되면 되는 데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열이라는, 자, 수열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열은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수열이에요. 숫자를 나열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숫자를 그냥 나열하면 다 수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 숫자나 갖다가 뭐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숫자 아무거나 하나씩 불러봅시다. 뭐 숫자 뭐 남겨두는 거 없니? 5 예를 들어서 또 뭐 할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7, 마이너스 10, 6 등등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거든 나열하면 다 수열이 돼요. 그러면 수열이라는 것 자체에 사실 규칙성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규칙성이 없으면 우리가 뭘 배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숫자에 나열하는 수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규칙성 있는 것들 위주로 갖다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각각을 우리가 이제 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얘들 각각을 숫자 하나하나를 다 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에서 요 첫 번째로 나열된 친구를 제 1항 1항 첫 번째로 나온 친구를 제 1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2항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끝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끝이 있는 수열이라고 치겠습니다. 지금처럼 숫자 6개가 나열되어 있는 항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제 6항이 되겠죠. 맞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얘가 제1항 첫 번째 나오는 항이잖아. 첫 번째 항은 나오는 항이라서 요 녀석을 첫 항 또는 이제 초항이라고도 얘기해요. 초항. 그럼 초자가 이제 처음 초자가 아닙니다. 처음 초자. 한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얘를 마지막 항. 유한계라면 또는 이제 끝 말자를 써서 말항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떠한 숫자들 가지고 요 숫자들이 첫 번째 항은 보통 이제 우리가 소문자 해가지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해서 쓰고요. 그러면 당연히 n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an 이렇게 조그맣게 쓰면 이게 n번째 항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우리가 수열을 보통은 어떻게든 많이 표현하냐면 이러한 수열들을 보통 이렇게 중괄호 해놓고 an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에 n에다가 1, 2, 3, 4, 5, 6, 7, 8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숫자를 나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수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그 자연수에 해당하는 항들이 나올 거니까 이런 수열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그러한 함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의역 자연수 집합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이 수열들 중에서 수열의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아마 다 다루긴 힘들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 대비 들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원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시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개차 수열, 개비 수열, 군 수열, 뭐 몇 급수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뭐 기타 등등 그 외적으로도 점화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유형만 한 뭐 8개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제 등차 수열만 할 겁니다. 등차 수열만. 등차 수열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뭘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시로 보여드리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2, 5, 8, 11, 14, 17, 20 요런 수열이 등차 수열의 예시입니다. 자, 얘네들이 무슨 규칙성을 갖고 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열이라는 것 자체 규칙성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차피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갖다가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첫 번째 항, 제1항이 2고요. 두 번째 항이 5인데 잘 보니까 2랑 5, 5랑 8, 8이랑 11, 11이랑 14 얘들의 관계를 보니까 뭔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게 보인단 말이지, 맞지? 그죠?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보니까 얼마가 증가됩니까? 그죠? 30 똑같이 증가되죠. 네, 30 똑같이 증가합니다. 네, 이러한 수열을 그러니까 초항에서부터 일정한 상수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보통 요 첫 번째 항
초항을 보통은 A로 많이 얘기하고요. 초항을 보통 A로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한들끼리의 차를 개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차가 지금은 다 똑같죠. 맞죠? 그죠? 똑같기 때문에 같은 등자를 써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 등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기 얘기하고 있지 이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네,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네. 일정하게 계속해서 변하는 이 상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갖다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를? 그러면은 첫 번째 항, 여기 A1 같은 경우는 뭘 거냐? 당연히 첫 번째 항 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A에서 얼만큼씩 D만큼 더한 게 두 번째 항이 될 거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 A에서 D 더하고 또 D 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D를 더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A, N번째 항은 도대체 뭐라고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그럼 얘는 A라는 초항에다가 D가 몇 번 더해졌을까? 그죠? N-1번 더해졌을 거야. 그죠? 그래서 보통 그거를 그냥 N-1 해주고 뒤에다가 D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한 거 A에는 A 더하기 N-1D라고 표현한 게 일반항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항을 갖다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일반항을 쓰세요 라고 하면 A에는 N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와 있는 이 친구를 일반항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는 지금 초항이 2고 공차가 3인 녀석이거든. 맞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A, N번째 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초항이 2니까 자, 요 표현이기 때문에 초항 2에다가 N번째 친구는 3을 몇 번 더했을 거다? 3을 N-1번 더했을 거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N-1번 3을 더해준 꼴이 될 거란 말이지. 맞죠? 그죠? 그리고 요걸 보통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요걸 전개하면 당연히 3n-3이 되는 거니까 3n-1 이렇게도 일반항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일반항이 나왔을 때 나보고 세 번째 항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제 3항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다 실제로 3을 집어넣어주면 3, 3, 9 빼기 1 해주면 세 번째 항이 8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당연히 10번째 항은 무엇이냐? 그럼 이걸 3을 계속해서 더해가지고 10번째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일반항의 식이 이렇게 됐을 거니까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주면 30 빼기 1이니까 29가 10번째 항. 그러면 A10은 29다 이렇게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초항이 5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갖다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AN은 초항이 뭐고? 초항이 5니까 5에다가 n번째 항이면은 공차 마이너스를 몇 번 더했을 거다? n-1번 더했겠지. 그럼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 형식으로 갖다가 얘기하는 게 등차 수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보면은 등차 수열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더 신기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일단 등차 수열이 뭔지만 일단 좀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걸 얘기해 볼 수가 있냐면 자, 이 녀석이 일반항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초항이 A고 그 다음에
여기 n-1d를 더해진 거잖아. 그죠? d가 n-1번 더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실제 전개해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dn-t고 플러스 a잖아. 맞지? 그지? 어차피 a랑 d가 상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너라는 친구가 다시 한번 갖다가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해 볼 수 있죠. an은 내가 이 녀석을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갖다 써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 dn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d 플러스 a가 이렇게 상수항이 돼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n의 개수가 d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플러스 a가 상수항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아 내가 일반항이 나왔을 때 n의 개수가 결국 d 공차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와 그 다음 마이너스 d 플러스 a를 더해보면 플러스 d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a만 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n의 개수랑 상수항을 더해주면 뭐가 나오겠구나? 초항이 나오겠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n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3이죠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봤었을 때는 공차는 얼마겠구나? 공차는 3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겠구나? 3이랑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2겠구나. 그럼 그게 실적이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이렇게 지금 갖다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차는 얼마일 거냐면 공차는 n의 개수인 마이너스 2일 거고 마이너스 2랑 7 더해주면 5 나오죠. 그죠? 그래서 초항은 5겠구나. 이렇게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예. 자, 요게 어쨌든 간에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거고요. 하나만 풀어보면 일단 종이 칠 것 같아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A5라는 건 뭐야?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5일 때 그랬을 때 AK가 마이너스 40이 되는 자연수 K는 무엇이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이것도 좀 빨리 그래, 해봅시다. 다른 시간 그거에서 봅시다. 자, 아까 이거 하다가 말았죠, 그죠? 자,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인데 다섯 번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40일이 나오는 거는 몇 번째 항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당연하게도 이제 뭐라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얘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계속 마이너스 2씩, 마이너스 2씩, 마이너스 2씩, 마이너스 2씩 이렇게 변화했다는 뜻인 거거든, 맞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하나하나 해가지고 초항을 알아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어떻게 바로 해볼 거냐면 자 이렇게 갖다 생각을 해볼 거예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내가 초항을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요 다섯 번째 항이라는 친구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걸 거냐라는 거야. 몇 번 더했을까 얘는? 초항에다 공차를 4번 더한 게 된 거야. 4번. 그죠? 왜냐면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초항이고 두 번째 항에다가 이제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에다 공차 한 번씩 더한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4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차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D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그럼 D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A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초항 A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3인 거죠.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구나? 초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이 친구의 일반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A에는 초항 3에다가 저기 나와 있는 공차 마이너스 1을 n 마이너스 한 번 더한 거다.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 여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5가 바로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부분에서 얘가 얼마 나오는 거? 얘가 마이너스 41이 나오는 게 언제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5일 텐데 왜냐면 n에다가 K를 집어넣은 거니까 너가 마이너스 41이 나와야 된다. 그럼 사실상 이건 뭐야? K에 대한 1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넘겨주면은 이제 2K가 4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K는 얼마? 23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23번째 항이 마이너스 41이 나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그 4번 같은 거 아마 문제를 풀기 좀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걸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지금 제가 아까 예시 들었던 2, 5, 8 이렇게 증가하는 이 등차 수열 일반적으로 일반항이 얘란 말이에요. 3n-1이거든요. 1 집어넣어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5 나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짝수 번째만 뽑은 항을 생각을 해보면 얘도 잘 보니까 5에서 11, 6 증가했고 11에서 7, 6 증가했단 말이지, 그죠? 얘도 이제 짝수 번째 뽑으면은 이거 등차 수열 낼 거란 말이야, 맞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 일반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은 숫자가 다 써 있으니까 초항이 5고 공차가 6이라고 하면 돼, 맞지, 그지? 그런데 내가 얘기한 게 지금 짝수 번째를 뽑은 거잖아요, 그죠? 짝수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4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오게끔 만들면 즉 A, 2n으로 만들어주면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A, 2가 나오고 2 집어넣어주면 A, 4가 나오고 3 집어넣어주면 A, 6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요 녀석을 갖다가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AN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일반항 구하는 건 단순합니다. 그냥 N자리에다가 2N 집어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럼 실제로 N 여기 있죠, 그죠? 요 자리에다 2N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 3 곱하기 N인데 여기다 2N 집어넣어주면 너는 6N-1이거든, 그치? 그러면 그냥 내가 N자리에다 2N 무식하게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1 집어넣어주면 5 나오고 2 집어넣어주면 11 나오고 3 집어넣어주면 17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거든. 등차 수열 AN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AN이 뭐 어떤 경우라 부를까? 뭐 이렇게 생긴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아무거나 쓴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나한테 갑자기 만약에 이걸 물어봤어. A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A 3n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거 보시면 3n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일반항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냥 n자리에다가 3n 집어넣어 주시면 그거 정리해 주시면 그게 일반항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다음에 그 4번 맨 끝에 줄 보면 등차 수열 누구의 공차? A4n 플러스 3의 공차래요. 누구? A4n 플러스 3이래. 그럼 이건 뭐냐? 1 집어넣어주면 A7 7번째 항이 나오고 2 집어넣어주면 A11 11번째 항이 나오고 이런 뜻이란 거거든요. 그럼 요거 일반항을 갖다 간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요것도 그냥 n자리에다가 뭐 4n 플러스 3을 넣어서 정리해주면 갖다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물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물론 지금은 요 문제가 어차피 공차만 얘기하는 거라서, 이걸 안 돌리고 있어. 자, 어차피 요게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 공차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렇게 일반항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항까지 그냥 필요는 없는데, 그냥 4번을 통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AN을 구했는데, 나보고 갑자기 A3N을 구하래. 혹은 아니면 A4N 플러스 3을 구하래. 그냥 N자리 집어넣으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7번. 자, 등차 수열 AN이랍니다. 등차 수열이랍니다. 자, 그런데 나보고 뭐래? A2 더하기 A9는 25고요. 그 다음에 A5 더하기 A11은 40일 때 나 몰고 뭘 해라? A
32의 값을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보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랑 동일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A2라고 하면 얘는 초항, 우리가 초항을 A라고 잡고 공차를 D라고 잡았을 때 자, 얘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을 거냐? 당연히 한 번 더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A2라는 건 어떻게? A 더하기 D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9라는 거는 뭘 거냐면 초항 A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졌을 거냐? 공차가 8번 더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A 더하기 8D가 될 거야. 그럼 이게 25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오른쪽에 나오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A5라는 건 공차가 몇 번? 이제 공차가 4번 더해진 친구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A 플러스 4D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A11 같은 경우는 초항 A에다 공차가 몇 번? 공차가 10번 더해졌을 거예요. 그럼 너는 A 플러스 10D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가 4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쯤 돼가지고 얘를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위의 녀석은 A가 2개요. D가 9개니까 2A 플러스 9D가 25고 그 다음 이 아래는 역시나 A가 2개고 그 다음 D는 14개니까 14D가 40 이러면 사실상 그냥 우리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풀어주면 뭐 아래에서 위식을 빼보면은 그치 14D에서 9D 빼주면은 5D가 남거든요. 그죠? 5D가 15니까 D는 3일 것이고 그러면은 A는 얼마일 거냐? 마이너스 1인가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N이 32잖아. 맞지? 그죠? 네. 그럼 이 친구는 A에다 공차가 몇 번 더해졌겠니? 31번 31번 더해졌겠죠. 그럼 3 이제 A 플러스 31D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D가 3이니까 93에다가 1 빼준다고 생각하면 92인가요? 그러면?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일반항을 갖다가 구한다면 일반항을 구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에는 초항 마이너스 1에다가 역시나 공차점이 n-1번 더해진 거니까 너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겠구나? 3n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31이 집어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네. 무슨 얘기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아직까지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는 비슷하게 계속 하긴 할 건데 지금 내용 설명 지금 미리 할 건데 뭐냐면 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공차 이제 일반항을 만들 수 있고 이게 공차가 나오고 초항이 나왔을 때 혹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들이 나왔을 때 아 그러면 얘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찾는 형태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여기서 살짝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중요시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면 이제 얘네들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은근히 또 중요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일단 이 개념부터 좀 할 건데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걸 좀 얘기할 건데 자 뭐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A, B, C라는 세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뭐라고?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 거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를 D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D만큼 더하면 이제 B가 되는 거고 여기서 또 D만큼 더하면 C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뭐 당연히 D가 음수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 B, C 세 숫자가 A랑 A 플러스 D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관계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둘을 더해보면 2A 플러스 2D가 되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럼 그게 항상 뭐랑 똑같냐면 요 가운데 있는 친구의 2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B라는 친구는 뭐랑 똑같구나? A와 C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랑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B라는 친구가 A와 C의 산술 평균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실제로 그래요. A와 C의 산술 평균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뭔 얘기를 해볼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자, AN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내가 한 몇 개만 가져오겠습니다. A1, A2, A3, A4, A5, A6, A7, A8, A9, 자, 9개만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당연히 얘들은 등차 수열이죠. 내가 공차를 D라고 얘기해보면은 똑같이 DC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홀수 번째만 뽑아도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이 된다. 왜 그럴 거냐? 첫 번째에서 얼마씩? 2D씩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등차 수열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몇 번째? 예를 들어서 3개씩 건너뛰어. 그 다음은 그럼 7번째 그치? 그치? 3개씩 건너뛰어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간격만큼씩 갖다가 뽑아내면 항상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얘기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4, 5, 6 한번 보겠습니다. 이 4, 5, 6. 그럼 얘 등차 수열에서 A4, A5, A6은 이 순서는 등차 수열이 이루죠. 맞죠? 그죠? 그러면은 A5는 A4, A5, A6 여기 세 개에 대해서 얘가 등차 중항이 되는 거예요. 중항이라는 게 가운데 항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네. 그럼 얘는 얘네 셋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표현이 뭐랑 같은 표현일 거냐면 A 플러스 C가 2B다라는 거랑 같은 표현이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A4랑 A6을 더한 건 A5의 2배랑 같을 거야. 이해되니? 네. 자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볼게요. 그 다음에 A3, A5, A7을 볼게요. 여기 3개. 그럼 얘네들은 어때? 이 순서들은 등차 수열 이루죠. 맞죠? 일정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A5는 A3이랑 A7의 등차 중앙이네. 맞지?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냐? A3이랑 A7을 더하면 A5의 2배가 될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A2와 A5와 A8을 보겠습니다. 얘도 3개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 순서도 등차 수열 이루죠. 맞죠? 그죠? 그러면 A5는 A2와 A8에 대해 등차 중앙이네. 그러면 뭐야? A2와 A8을 더하면 뭐가 될 거다? A5의 2배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 얘네들도 똑같이 둘 더하면 뭐가? 이 녀석의 2배가 될 거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수계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A1부터 A9까지 현재 합은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냐? 지금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항에다가 항의 개수 9개를 한 거랑 똑같은 값일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되니? 네. 그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니까. 자, 또 어떤 얘기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합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합을 얘기할 때 합을 물어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끼리 이제 합이 같다라는 거. 또는 이제 어떤 얘기도 해볼 수 있냐면 역시나 자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여기서도 역시나 내가 몇 개만 해볼게요. 23, A3, A5, A6, A7, A8, A9인데 자 여기에서 내가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야. 자 수열이 이렇게 숫자가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수열을 새롭게 만들 거냐면 자 여기에 2개씩 끊어서 얘네 두 숫자 더하고 얘네 두 숫자 더하고 얘네 두 숫자 더하고 얘네 두 숫자 더하고 쭉쭉쭉 이렇게 2개씩 더해서 그러면은 더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겠죠. 그죠? 이걸로 가지고 내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해되니? 얘네 둘을 더하는 게 첫 번째 숫자
여기 둘을 더했을 때 두 번째 숫자,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세 번째 숫자,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네 번째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요 숫자들의 결과물도 무조건 등차 수열이에요. 네, 왜 그럴 거냐? 내가 초항을 A로 잡고 공차를 D로 잡으면 얘는 A, 얘는 A 플러스 D니까 둘 더하면 얼마? 2A 플러스 B가 초항이 될 거고 새로운. 그 다음 여기는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3D니까 더해주면 2A 플러스 5D예요. 그럼 여기 얼만큼 증가되는가 보니까 4D만큼 증가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만 이제 한번 녹아나면 4D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실제로 얘는 A 플러스 4D, 얘는 A 플러스 5D니까 더해주면 2A 플러스 9D입니다. 즉 뭐야? 여기에서 역시나 4D만큼씩 증가된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얘를 몇 개씩 끊어도 3개씩 끊어서 더했어도 그래도 무조건 그 결과물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보통 문제로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AN이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인데 그랬을 때 나오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쭉쭉 더해가지고 10번째 항까지 더했는데 얘가 10이 나왔대. 뭐 그렇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그다음 두 번째 항 쭉쭉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디까지 더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20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얘가 30이 나왔대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쭉 해서 30번째 항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 이해되니 무슨 말 하는지? 그죠? 보니까 지금 개수가 똑같이 10개씩 끊기죠. 맞죠? 그죠? 그러면 요걸 그냥 이제 그냥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 그래서 초항이 A고 공차를 D라고 했었을 때 그럼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고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20번째가 더하면은 10A에다가 D가 몇 개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연립해서 갖다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요 수열이 있는데 뭐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10번째까지 끊고 11번째부터 해가지고 20번째까지 끊고 21번째부터 해가지고 30번째까지 끊었을 때 10개씩 끊었기 때문에 얘네들 더한 것도 무조건 등차 수열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더한 게 얼마래? 얘가 10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뭐래요?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하는 게 30이래요. 그러면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게 얼마일까? 20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하는 게 얼마가 나와야 될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야 돼요. 그럼 너랑 너가 10 차이 나니까 너랑 너도 10 차이 나야 돼서 너는 무조건 3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첫 번째부터 30번째 한까지 더한 건 짠짠짠 10, 20, 30이니까 20 곱하기 3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60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런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형태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데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이거 몇 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일단은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자, 제 4항이 40이래요. 그럼 저는 A4가 40이다라고 기호로 쓸게요. 그 다음에 제 9항이 그러면 A9가 17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등차 수열 A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에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는 뭐 일반항을 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항을 A로 보고 공차를 D라고 얘기하면 여기 A4라는 건 당연히 초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3D일 텐데 너가 40이래요. 그 다음에 역시나 또 9번째 항이라는 건 초항 A에다 공차가 몇 번? 8번 더해진 걸 텐데 너가 17이래요. 그럼 어쨌든 얘를 연립해보면은 A랑 D가 나오겠죠. 그죠? 실제로 갖다가 한번 빼보면 얼마나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5D가 25. 그럼 D가 그러면 D가 마이너스 5. 그
그러면 자동적으로 A는 57이야? 네,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AN이라는 일반항을 한번 보여볼까요? AN 일반항은 초항 57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5가 n-1번 더해졌을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개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 마이너스 5n 플러스 62라는 게 뭐가 될 것이다? 네, 얘가 이제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도대체 n이 얼마일 때 얘가 음수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냥 우리 1차 공식처럼 얘가 음수가 될 때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성상에 넘겨가지고 해보면은 뭐야? n이 뭐보다? 13. 오케이. 그래서 5분의 62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지? 당연히 n에는 자연수만. 왜냐면 몇 번째 숫자를 얘기하는데 뭐 2분의 13번째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자연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3번째인가요? 네. 13번째 항부터 가능하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4와 109 사이에 14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4하고 그 다음에는 A1이라는 숫자, A2라는 숫자, A3이라는 숫자 쭉해서 A14라는 숫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가 109라는 숫자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등차 수열이던데요. 어디? 지금 요 안에 14개 숫자뿐만 아니라 맨 왼쪽에 4와 맨 오른쪽에 109까지 해서 이게 등차 수열이던데요. 그랬을 때 나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이랬을 때 A6이라는 녀석은 도대체 무엇이 들어갔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열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수열로 봤었을 때 요 녀석의 첫째 항은 누굴 거냐? 누가 봐도 그죠? 4라는 친구겠죠, 그죠? 그럼 얘가 초항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에도 뭐 몇 번째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요 끝에 있는 109라는 게 또 숫자로 나왔으니까 얘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09라는 친구는 초항인 4에서 공차를 D라고 했었을 때 공차 D가 몇 번 더해졌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여기 좀 헷갈리면 하나하나 해보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A1이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AN이라는 수열만 다뤘다면 얘가 첫 번째 항이겠지만 지금은 얘가 4랑 109 사이에 들어간 그냥 끼어 들어간 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A1이라는 건 뭐야? 4에서 공차가 한 번 더해진 친구야. 그 다음에 얘는 공차가 두 번 더해진 친구일 거고. 그럼 A14는 당연히 A4에서 공차가 몇 번? 14번 더해진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109라는 친구는 당연히 그죠? 15번 공차가 더해지는데 너가 109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는 4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15D는 105가 나오는 거니까 D가 얼마? 네, D가 7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초항공차 다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6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는 초항 A에다 공차가 몇 번 더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6번 더해졌겠죠, 그죠? 그럼 6번 더해졌을 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죠? 네. 그러면은 4, 그 다음 더하기 6, 7에 42 해주면 46이 되겠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18번. 자, 3개의 숫자 2a,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16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2a, a제곱 마이너스 a, 16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차 방정식이 중문을 갖는다라고 하면 바로 판별식이 떠오르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얘네 셋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바로 등차 중앙 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a제곱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뭐랑 똑같다? 2a랑 16의 산술 평균과 같다 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들 한번 계속 풀어보면 뭐라고? a제곱 마이너스 a가 a 플러스 8이다라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는 거겠죠. 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구해주셨어요? 네, 2겠구나. 여러분들 근데 그 19번은 풀진 않을 건데 a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를 x 마이너스로 나눈 나머지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죠?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는 거 알죠? 그죠? 네, 직접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 알죠? 나머지 없니, 그지? 네. 보통 그냥 풀라고 하면 보통 나누고 있길래 혹시나 걱정돼서 한번 했어요. 그다음 23번 23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24이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200일 때 세 수의 곱은 얼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세 개의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 개의 숫자를 내가 어떻게 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초항을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둬서 a 플러스 d, a 플러스 2b라고 놔둬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차피 내가 세 개의 숫자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가운데 숫자를 a로 둔다면 마지막 숫자는 여기다 d를 더한 게 되는 거고 맨 왼쪽 숫자는 d만큼 부족한 거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내가 제일 큰 숫자를 a라고 얘기한다면 거꾸로 그 전 숫자는 d만큼 부족할 거고 그 다음은 2d만큼 부족하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a와 d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 되셨죠? 그죠? 네. 저는 그 중에서는 얘를 좀 쓰도록 할게요. 왜냐면 세 수의 합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좀 제일 깔끔하거든요. 세 숫자의 합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3a인데 너가 24래. 아, 그러면 a는 8. 말 그대로 등차 중앙은 8이었던 거야. 그러면 세 개의 숫자는 당연히 8, 그 다음에 8-d, 그 다음에 8 플러스 d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랬을 때 이들의 제곱의 합이 200이래요. 그럼 뭐 제곱해서 더하죠 뭐. 그럼 제곱해서 더해보면 얘는 d제곱 마이너스 16d 플러스 64 더하기 64 더하기 d제곱 플러스 16d 플러스 64인데 뭐가 200이래. 16d 마이너스 16d는 없어지고 2d 제곱 플러스 190인가요? 3 곱하면? 네. 이게 200이네. 그러면 d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얼마 2죠, 그죠? 근데 사실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플러스이면 모으면 되니까 플러스이면은 6, 8, 10이라고 하면 되고 마이너스이면은 10, 8, 6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어차피 세 개의 숫자의 곱만 알면 되는 거니까 3개 곱해보시면 480이 됩니다. 수열의 합 얘기하면 전달은 바로 끝이에요.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수열 합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수열들을 가지고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각 수열마다 이 수열합을 참 많이들 궁금해요. 저희도 좀 보고 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얘기를 조금만 좀 할게요. 뭐냐면 이제 부분합이라는 용어를 조금 좀 알고 가야 돼요. 부분합이라는 얘기는 뭐 말 그대로 이 수열의 일부분을 더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직역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보통 부분합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걸 보통 약속해요. 첫 번째 항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n번째 항이 있겠죠, 그죠? 요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보통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요걸 기호로 어떻게 약속하냐? 대문자 s하고 n 이렇게 갖다가 얘기해주면 보통 이제 문제에서 따르게 sn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라고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면 보통 sn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용어를 하서 얘기를 했고요.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냐? 요거는 가장 좀 유명한 이제 설화라고 하면 되죠. 예시가 이제 우리 가우스 아저씨의 거거든요. 가우스 아저씨 이거 들어봤을 겁니다. 가우스 아저씨에 대한 일화가 제일 좀 유명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겠지. 가우스가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걸 시켰대요. 얘들아 1부터 100까지 더해. 이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죠? 1부터 100까지 더해. 1부터 100까지 더해. 그리고 뭐 놀려고 그런 건지 본인이 쉬려고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한참 걸리겠지. 1, 2 더하면 3이고 그다음 하나씩 더 했을 거야. 조금 있다가 가우스 아저씨가 물론 그때 초등학생이었겠죠. 5,050이요.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5,050 아니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1부터 100까지 더해야 되는데 덧셈이니까 100부터 1까지 더해도 똑같지 않겠냐? 그럼 내가 이제 더하려는 값이 있을 텐데 이걸 거꾸로 갖다가 얘기하면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97 더하기 쭉 해서 1까지 더하는 것도 똑같겠죠, 당연히. 그죠? 내가 이거 모르니까 S라고 할게요. 물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랬을 때 자, 여기 둘을 더해보니까 얼마 나오냐? 10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해보니까 101이 나오고 계속해서 101이 나오더라. 그러면 당연히 101이 몇 개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1부터 100까지니까 당연히 100개 나오겠죠, 그죠? 그럼 뭐라는 거야? S를 2개 더한 ES가 101 곱하기 100이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1100이니까 당연히 S는 5050이다. 네, 이렇게 갖다가 이제 풀었다라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실제로 좀 가우스 측에서 이제 사실 그렇죠. 되게 3대 수학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좀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스승 밑에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팍팍 치고 올라간 수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갖다가 얘기하냐? 우리 등차 수열하면도 동일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등차 수열에서도 내가 SN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게 A1, A2, B3 해서 AN까지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가 초항을 A라고 잡고 공차를 D라고 잡으면 너는 A일 거고 너는 A 플러스 D 너는 A 플러스 2D일 거고요. 그 다음에 AN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A 플러스 N-1 D가 될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녀석을 거꾸로 한 번 더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똑같이 결과값은 SN일 텐데 이 SN을 내가 AN 그러면 그 다음은 AN-1 그 전 번째 뭔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AN-2 쭉쭉쭉 해서 A1까지 더하는 게 될 건데 역시나 얘들도 한번 다혈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가 A 플러스 N-1D 그 다음 너는 A 플러스 N-2D 그 다음 너는 A 플러스 N-3D 그 다음 쭉 해서 너는 A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역시나 이제 같은 나이대로 한번 더해보자 이 말이야. 그럼 너랑 너를 이렇게 더해보면 뭐가 나오냐? 당연히 그냥 A만 추가하면 되니까 2A 더하기 N-1D가 나오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둘을 더해보면 자 A 있으니까 2A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n-2, d가 n-2개 있는데 거기다 d를 한 번 더 더했으니까 n-1d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어떻더라? 계속해서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2a 플러스 n-1d라는 게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총 n개를 갖다가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n개 있겠더라.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sn의 2배인 거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는 것이 sn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는 그대로 이 등차수열 합공식은 초항을 a, 그 다음 공차를 d, 그 다음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이제 그 번수까지를 n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도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도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2분의 그 다음에 n 해주고요. 그 다음 보통 초항을 a로 적고 말항, last라는 의미에서 l이라고 얘기하면 첫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항의 수 곱하고 2로 나누어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N 일반항이 얼마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3N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일반항을 갖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런 녀석이 있는데 나보고 뭘 구하라냐? S10을 구하래요. 그럼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걸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 뭐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형태인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항 AN이 얼마야? A1이 얼마일 거냐? 1 집어넣어주면 얼마? 2거든요. 그 다음 내가 쭉쭉쭉 있을 텐데 마지막 10번째 항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10번째까지 더할 거니까 넣어주시면 얼마 나올 거냐? 29인가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총 몇 개? 총 10개를 갖다 더할 거니까 S10은 어떻게 될 것이다? 2분의 10개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갖다가 계산해보면 얼마 나올 거냐? 31 곱하기 5니까 155인가요? 그죠?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초항이 마이너스 4 공차가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말보고 뭘 구하라 그러냐? S6을 갖다가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 역시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보자. 첫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면 된다 이거죠. 그럼 첫 번째 항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을 알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공차를 그냥 5번 더 해도 되고요. 그죠? 20으로 그냥 더해버려도 되고 그럼 20일 나올 거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일반항을 구한다면 초항 마이너스 4에다가 공차 5를 n-1 번 더한 게 이제 일반항. 그러면 이 녀석은 5n-9가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섯 번째 항은 6을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니? 21인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 S6은 2분의 항의 개수 6개 그러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 마지막 항 2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50일인가? 네, 그런 형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은 이제 사실 당연히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집어넣기보다. 그러면 숙제를 몇 개 한번 해볼까요? 자, 28번 한번 보겠습니다. 28번.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3이 마이너스 5, A7이 마이너스 21일 때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 15번째 항까지 합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S15라고 쓰겠습니다. 15개 항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첫 번째 항이랑 뭐를 15번째 항을 알기 위해서 일반항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A3이라는 건 당연히 초항 A에다 공차를 2번 더한 친구인데 너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A7이라는 건 초항 A에다 공차를 6번 더한 건데 너가 마이너스 21이라는 거거든. 그럼 얘들이 연립하면 A랑 D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해보면 얼마 할 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냐? D가 마이너스 3가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3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A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A는 초항 3에다가 공차가 n-1번 더해졌을 거야. 그러면은 너를 갖다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7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아까 3이라고 구했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몇 번째? 15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죠? 그럼 15를 갖다 집어넣어 볼까요? 15를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60에다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53인가? 그치? 얘가 15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15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2분의 항의 개수 15개를 더할 거야. 그러면서 처음 거는 3이고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53이니까 이렇게 갖다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0을 마이너스 25에다가 15 곱하는 거거든. 이게 얼마냐? 325인가? 마이너스? 370. 그래? 그렇구나. 마이너스 375예요.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 다음 34번. 자, 3과 87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A1, A2 쭉쭉 해서 AN까지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 맨 끝에 87을 놔뒀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녀석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얼마랍니까? 이 녀석의 모든 항의 합이 700. 그죠? 모든 항의 합이 721대 그랬을 때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되죠. 네, 등차 수열의 합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바로 한번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왜냐?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마지막 항이 87이라고 줬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돼요. 자,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물론 당연히 숫자가 나오진 않아.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지? 여기 가운데 n개를 집어넣고 좌우 끝에 2개 있으니까 총 몇 개냐? n 플러스 2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항의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항의 모든 항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너가 720이 나와야 돼요. 사실상 끝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둘 더한 게 90이잖아, 그지? 그럼 90이니까 8, 9, 72. 그러면은 n 플러스 2가 16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따라서 n은 14가 돼요.
아하. 어우. 37번은 네, 37번은 요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서 첫 장부터 6번째 장까지 S62, 66이고, 첫 장부터 12번째 칸까지가 276일 때, 나보고 뭘 구하래? 첫 장부터 18번째 장까지 하면 얼마냐? 물어봤어요. 요거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10개씩 더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6개, 12개, 18개니까 6개씩 끊으면 되거든요. 그럼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고지고대로 공식대로 하게 되면 고지고대로 공식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내가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을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잡게 되면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 S6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당연히 2분의 항의 개수는 6개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초항은 A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항은 6번째 항이니까 분명 A 플러스 5D일 거예요. 그죠? 그럼 너가 66이라는 뜻인 거야. 그 다음에 S10이라는 건 첫 번째부터 12번째 항까지인데 너도 2분의 항의 개수 12개일 거고요. 첫 번째 항은 당연히 A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12번째니까 초항 A에다가 그죠? D를 11번 더한 겁니다. 그럼 너가 27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들을 만약에 이제 연립을 한다면 사실 그렇겠죠? 뭐가 요거 해보면은 3이고 양변을 약분해보면은 3을 약분해보면 2a 플러스 5d가 22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약분해서 6이라고 생각하면 6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46이야? 아 그래? 2a 플러스 11d가 46이래요. 그럼 얘네들을 연립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빼보면 6d가 24니까 d가 4가 될 거고 그러면 a는 1이 되나 보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면 결국은 뭐가 이 친구의 AN 일반항이라는 것은 1에다가 D를 N-1번 더하는 것이니까 4N-3일 거고 그러면 S18을 갖다가 구하려면 초항뿐만 아니라 초항은 당연히 A1은 아까 구한 1일 것이고 18번째 항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럼 18번째 항이라는 거는 당연히 갖다 또 집어넣어주면 4 말하면 72 빼기 그거니까 69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따라서 S18은 뭐가 되는구나? 2분의 항의 개수 18개 초항 난 마지막 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70인데 70 곱하기 9잖아요. 그치? 630이구나가 일단 여기서 말하는 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풀이긴 한데 지금은 개수가 몇 개니까 개수가 6개로 똑같이 끊어져 있잖아. 맞지? 그지? 똑같이 끊어져 있으니까 내가 뭘 얘기했냐고 여기에서 똑같은 개수씩 더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럼 6개 끊고 7번째부터 12번째까지가 또 6개일 거고 또 끊고 또 13번째부터 해가지고 18번째까지 또 6개거든요. 그럼 이렇게 6개까지 끊어보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요? 요거 더한 게 66이래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더한 게 276인데 앞에 10개 더한 게 66이니까 그럼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더한 건 얼마겠느냐 생각하면 네, 210이거든요. 그럼 분명 다음 6개를 더한 것도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이루어야 돼요. 물론 이게 좀 약간 좀 암산이 살짝 그시기하게 되긴 합니다만 얼마 더해지는가 보니까 144야? 그래? 그렇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144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다음 6개를 더했을 때는 354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럼 따라서 S18은 66 더하기 210 더하기 354가 될 거니까 네, 당연히 뭐 계산 결과는 똑같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나는 일단 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10개 더하는 거 얘기했었으니까 요 얘기를 한번 좀 풀어봐라 했는데 한 3분의 1 이상은 이걸로 풀고 있더라고요. 지금 집중도가 별로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구나 생각해서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기타 등등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거 앞단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수열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지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얘기하고 일단은 뭐 대표 문제는 이 정도만 풀도록 하겠습니다.